뭘 우리는 취하느냐?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갈망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정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으면 한번 형성된 감정은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도 자주 안 들으면 음감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유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취가 작동하고 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으로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수분이 요구되면 여러분들은 목이 마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 있어서 음악을 많이 못 들으면 이제 막 듣고 싶죠? 뭔가 자기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계속해서 갈망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런 갈망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적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감성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교육을 할 때 이성을 건드리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전부 자꾸 이성 쪽에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냥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상 지혜는 그 자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선에서 작용해야 되지, 이게 지혜가 자비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서구의 합리주의가 엄청난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서로 정을 나누고 살면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야 되겠어요? 서로 보듬고 가야 되겠어요? 예? 말이 많고 이론이 많으면 반드시 그 집안은 망해. 사실은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에서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막 이론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니까 전부 배려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했더니 지가 알아서도 다 하더라고.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해요. 막 키우려고. 키우지 않아도 돼요. 다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저는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 해. 뭐가 행복한지를 알려줘야 돼. 이게 불교 공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저들이 나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알아서 저절로 행복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이러한 것들이 개입돼야 돼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인간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양의 교육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에요.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법칙에 의해서 적자 생존, 이것이 사회 속에서는 생존 경쟁, 살아서 경쟁한 자만 살아남게 되니까 자아 성취를 위해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와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좋은 교육이죠. 우리 지금 교육 그렇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 있어봐서 알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 아래서 교육이 행해져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다 불행해지죠. 여기에 이제 촉이 있으니까 나온다. 이 촉을 사람들이 전부 뭐 대상 접촉이라고, 대상 접촉은 여러분들이 하는 접촉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를 본 것처럼 보이죠? 바깥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는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이전의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느냐? 이름과 형태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을 여러분들은
지각 활동을 통해서 유깁을 통해서 명색을 사실은 지각하는 거예요. 명색을 지각했을 때 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라보고 놀라면 자라한테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놀래요. 소뚜껑이 무섭게 생겨서가 아니라 자라에 물린 경험이 의식 안에서 이러한 형태는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명색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러한 형태를 보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라 고기를 맛있게 먹어본다면 그런 형태를 보면 무섭게 보이겠어요? 맛있어 보이겠어요? 이런 게 촉이에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지금 무서운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먹음직스럽다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이 무섭거나 맛있겠어요? 지금 지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식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과 형색을 여러분들은 그런데 모든 걸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형태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의식하도록 여러분들 의식 안에가 지금 전부 다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없는 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명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식에 의존해서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았고, 그러면 식은 또 뭘 분별하고 있냐고 보니까 그걸 식이 또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이에요. 이 점이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본 건 전부 뭐예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건 내가 보고 앉아서 생로병사라고 했지. 실제로 생로병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쌓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쌓였구나. 순간을 통해서 쌓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관을 통해서 고우실상을 보죠. 이게 고성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12연기하고 연결해 보면은 12연기의 유전문의 역관은 고성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고성제를 파악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쌓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순간을 통해서 보니까 순간은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일어나잖아요. 집이. 여러분들의 삶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시시각각 여러분들은 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쌓여서 자아의식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자아의식을 분석해 보면 오치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스스로 오치온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통찰하고 아 이런 걸 부처님은 색수상 형식이라고 했구나. 그럼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 몸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식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모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통찰해 가는 것, 확인해 가는 것, 이게 공부예요. 그걸 확인하는데 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뭐 남이 어떻게 이해하든 말든 여러분 스스로 그걸 자기 자신 속에서 통찰해서 이러한 과정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것.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한테 상의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누가 인정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아라한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는 인지 아라한이다. 너는 인지 뭐 이렇게 인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아,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번뇌가 다 했구나. 나는 할 일 끝마쳤구나. 이런 걸 경에 보면 수도 없이 독백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너는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만 저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죽은 사람한테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다시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멸할까? 그럼 이제 생이 없으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역관으로 가는 것이 멸관이에요. 아, 멸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봤죠. 아,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멸이다. 그러면은 그 멸을 봤으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멸제와 도제의 차이는 뭐냐면 구조는 같은데 이제 실천으로 가면 도제가 되는 겁니다. 길이 보였잖아요. 길을 봤으니까 이제 뭐예요?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실천으로서 가려고 하니까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팔정도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12연기의 환멸문을 실천적으로 묘사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환멸문하고 연기의 환멸문하고 팔정도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정견이라는 것은 무명이 멸한 걸 정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처님이. 아, 알았다. 이게 멸이구나. 이 사실을 사성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상 정견의 내용을 말할 때 사성지에 대한 깨달음, 사성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연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뭐 어쩔 때는 정견을 연기라고 했다. 어떨 때는 사성제라고 한다고 말하는데 그 모르시는 말씀이지. 사성지하고 연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 사성지하고 연기가 분리되어 버리면은 아주 의미 없는 연기는 이론이 되고 사성제는 그냥 별 내용 없는 구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그러면은 무명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견이라는 말을 쓰는 거겠죠. 정견을 가지고 정사, 정어, 정업한다. 이것이 신구이 삼행이에요. 삼행. 신구이 삼행이라고. 신구이 삼행이 우리들이 식과 명색 의존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시 취해가는 형태의 업을 짓는 걸 보고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 행이 신구이 삼행으로 일어나는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정견을 가지면은 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바른 업을 짓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사, 정어, 정업은 신구의를 말하는 거예요. 삼업을 바로 지으면은 행이 멸하겠죠. 그러니까 행이 멸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 수행이라는 건 바르게 사는 데 있지 특별한 수행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불교 수행을 하면서 뭐 깨닫자 해가지고 깨달으려니까 뭐 윗바사나를 하자, 화두를 하자 하는데 그거 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그 도병이 들어가지고 도통 오는 병이 들어가지고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도인이 되려고만 한다니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삶의 구조죠. 명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형태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떠나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선입관도 있고 뭘 보면은 탁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못되게 생겼다. 사실 못된 사람이 생긴 것이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지 안에 만드는 거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라한테 물린 놈이 소뚜껑 보고 공연이 좀 무섭다 한 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우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정명이에요. 정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정진할 때에 정념이 생기는데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실천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해가는 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념이 나오는데 이 정념에서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이기 때문에 신수신법을 관하겠죠? 정념이? 이 신수신법을 관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육입처가 바로 우리들의 신념처의 토대가 돼요. 이게 육입신이라고 그러죠? 이 육입, 다시 말해서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지각 활동을 할 때 육근을 수호하고 하는 것을 보고 신념처라고 그래요. 신념처. 신념처를 통해서 촉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수념처. 심이 뭐냐면은 애취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심념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를 법상으로서 다른 말로서 비잉으로 보지 않고 다른 말로서 통찰할 때 사념처까지가 사성제가 관찰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되면은 정에 들어갈 때 생사가 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12연기는 유전문과 환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문과 환멸문은 또다시 역관과 순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관과 순관의 구조는 각각 고집별도라는 사성제의 구조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멸성제의 말하자면 12연기의 환멸문의 순관을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걸 보고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나는 길을 보았다. 그건 뭐예요? 무명이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면 열반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한번 가야 되겠다고 갔잖아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걸 이제 팔정도라고 부처님이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은 이 팔정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는 더 크게는 계정의 사막 속에 포함되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게 불교 수행이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팔정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견이다. 정견을 바로 세워가지고 계행을 세우지 않고서는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선정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통찰이 가능할 수가 없고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탈이 일어날 수 없고 해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해탈지경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여규, 세규, 무생유가 있고 신구의 삼행이 있죠. 이 신구의 삼행과 삼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찰해서 멸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단계에 어떤 것들이 통찰되고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알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차재정이 어떤 내용인가, 구차재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가고 무엇을 소멸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린 교재를 강의 끝난 뒤에도 잘 읽어보시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읽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